지금 내가 힘들다면 옛날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고민스럽다면 옛날에 현인들도 다 그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분들이 수많은 것 경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냈을 것이고 그것은 다 문자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책으로 만들어졌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50에 읽는 논어, 최종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30대든 이제 60대든 논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좀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책이 좋았던 거는 내용들, 핵심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쭉 써주셔서 내용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좀 더 논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어떤 공부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논어가 500억구지만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딱 10개만 10개의 논어 명구만 한번 외우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떨까? 내가 논어 억구 10개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억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쓸 수도 있다. 한 10개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논어는요, 가장 간단한 억구가 4글자예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군자불기라는 거예요. 군자불기. 자왈 군자불기.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끝. 그런데요. 군자불기라는 뜻은 너무 좋은 뜻이에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리더는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건 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려서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 똑같기 때문에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하는 일은 똑같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 그것은 이런 거죠.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발전돼 있어야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변화돼 있어야지.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군자불기 딱 4글자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요 보통 2시간 강의를 하면 한 10문장을 얘기하고 올라요. 10문장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쫙 해도 10문장밖에 못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보통 분들이 10문장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에게도 또한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직장에서 부하 사원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뭐 술자석에서도 해도 되고요. 뭐 논어 좀 쓴다고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논어의 어구 하나하나가 이게 살아있다 이게. 이건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재밌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1개, 2개, 3개, 4개 더 이렇게 습득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논어랑 매우 친해지게 되죠. 50에 읽는 논어 이 책을 쓰시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으셨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만약에 나이가 55세라 치더라도 잘 한번 보세요. 55세라고 하는 것은 30세와 80세의 딱 중앙에 걸려요. 자, 그러니까 30세부터 25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인생 전반전에. 이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 55세가 되는데 55세 딱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물론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너무 좀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던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같은 집 장만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다 커나가고 그런데 집안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좀 외톨이가 되는 것 느낌도 들고 사회적으로도 또한 그렇고 또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더 그렇잖아요.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다, 좀 힘들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저는 55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55세부터 80세까지가 또 25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30살부터 그 왔던 그만큼의 시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이게 50대 지천명이라는 나이는 이게 공허한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허무한 나이가 아니다. 이게 계획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그렇게 힘든 나이도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무 올려 필류군으라고요.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55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한번 멀리 보자. 왜? 우리에게는 시간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시간이 또 25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된다, 이게 할 수 있겠다.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25세, 30세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과연 그분들이 정말 본인이 원했던 일들을 하는 것인가? 그거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공을 선택했던 거고요. 어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들어갔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원대리 과장 부장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이제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5세, 예를 들어서 50대 지천명에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여유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봐서. 왜? 한 50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누가 시키는 것만 한다라고 하면, 누가 시키는 것만 그게 정말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면 언제 내 인생을 살아볼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5세 이 정도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혹시 약간 좀 부유하진 않다 치더라도 마음적으로는 조금 이 과거 20년 전보다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인생다운, 정말 삶다운 것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을 할 때다 나는,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50들이 만약에 이제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 지금 2500년 이상이나 수많은 리더들한테 이 영향을 주었던 이 좋은 논어의 어구 속에서 정말 이 삶이 힘들 때 어떤 바탕으로 좀 잡아줄 만한 그런 그 초석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그 어구를 생각해 가면서, 물론 그 어구를 생각한다라고 해서 힘든 것들이 풀리진 않죠. 풀리진 않지만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될 수 있겠다, 이게 다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글을 써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을 봐야 될 사람은 정작 보지 않고 이제는 덜 봐도 되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은 책을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이 책 너무 좋은 문구들 많은데 네, 과연 누가 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쓰실 때 대상을 우선 50이란 문구가, 그러니까 책에 이제 50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30대, 40대도 다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 저도 40대인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너무 네, 많았었거든요. 좀 어떤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꼭 50이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는 50이라는 타겟을 좀 달았기 때문에 50에게는 제가 약간의 어떤 그 위안이랄까, 약간 희망이랄까, 아직 괜찮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실 쓴 거고요. 40이 만약에 읽는다 그러면 정말 40대가 이 책을 읽어야 할 시기다. 왜냐하면 50이 되면 너무 늦어진다, 이게. 왜? 아무 준비 없이 50이 돼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40대 많은 직장, 아직 이제 끝나지 않으신 직장인들 일하고 하면 한 5년 정도만 체계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몰라요. 가장 좋은 것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뭔가 강점을 선택하고요.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나이가 45다, 45세다 그러면 50세에 퇴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인사 쪽에서 뭐 부장이든가 임원이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퇴직을 하시는 50세가 됐을 때 인사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써갖고 나오세요. 이렇게 목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남들이 써는 책은 쉬운 것 같아도 본인이 쓰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인사를 20년을 했다 치더라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하는데 정작 이거를 글로 쓰려고 하면은요, 내가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45세라 치더라도요, 인사에 대한 새로운 책을 10권 정도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경험과 10권의 새로운 인사 지식과 이게 이제 믹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한 권의 책을 퇴직하시기 전에 써갖고 나올 수 있는 거걸라요. 자,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퇴직하신 분과 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50세에 퇴직하신 분은요, 스타트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뭔가 달라지는 거죠.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만약에 40세라면 너무 좋다, 이게. 논어를 공부하기가. 지금 30세잖아요? 그분은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요. 왜?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많이 해봐도 이것저것 좀 마음에 그렇게 안 든다 치더라도 경험 삼아서 해봐도 시간이 돼요. 30대 한 10년 정도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겠어요? 40부터 뭔가 이렇게 목표 세워서 이 줄기를 잡아서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 30이라면 너무 좋은 거죠. 만약에 60이 읽는다? 60이 읽어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60에 읽어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똑같이 10년이 20년이 남아있어도요, 20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픽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어가 좋은 게 그거라니까요. 읽어보면 60에 읽어도요, 정말 감탄스러운, 감동스러운 명구들이 나와요. 더 좋은 게 뭐냐면 60년의 인생이 있잖아요. 60년의 인생을 논어 어구에다가 믹스를 시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거 믿고서 한번 해보는 거죠. 어차피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이대로 살아도 되고요, 저래도 살아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 죽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는 동안 더 의미 있고요, 좀 더 행복 느끼고요, 이렇게 살면은 훨씬 좋은 거죠. 그게 그 바탕에 꼭 논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 약간 바탕이 되면은 훨씬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